61세의 매력적이고 건강한 한국 디자이너 여성이 사우디에서 만난 30대의 사우디 왕자와 사랑에 빠지고 임신까지 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생을 바쳐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온 예순한 살의 디자이너 서윤아는 지금껏 자신이 밟아온 수많은 도시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강렬한 태양과 황금빛 모래가 지배하는 땅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건축물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현대 디자인의 기념비적인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녀의 화려한 경력에서도 가장 도전적이고 의미심장한 과제였다. 사우디 국왕이 직접 추진하는 국가적 수건 사업 비전 2030의 핵심 중 하나인 초대형 문화예술 복합단지의 디자인 총괄이라는 중책. 그것은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대한 왕국의 미래를 조형하는 작업이었기에 윤아의 가슴은 꺼져가던 예술혼을 다시금 지피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선다는 설렘과 은근한 긴장감으로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리야드 국제공항의 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후끈한 열기가 윤아의 온몸을 휘감았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익숙한 듯 낯설었다. 최첨단 공항시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위로 모든 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천인 아바야를 두르고 얼굴의 많은 부분을 니캅으로 가린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윤아 역시 사전에 전달받은 복장 규정에 따라 평소 즐겨 입던 화려한 색상의 의상 대신 무채색의 긴 원피스에 가벼운 스카프를 준비했지만 막상 공항을 가득 메운 검은 아바야의 물결 속에서는 자신이 마치 다른 행성의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이 엄격한 규율과 관습의 땅에서 과연 나의 디자인 언어가 통용될 수 있을까? 여성 디자이너로서 더욱이 외국인으로서 내 창의성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을까? 끝없는 물음표들이 뜨거운 아지랑이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피어올랐다. 프로젝트의 첫 공식 대면이 이루어진 곳은 리야드 중심부에 위치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대한 문장이 새겨진 현대식 건물의 최상층 회의실이었다. 짙은 색 원목으로 마감된 웅장한 회의 테이블 너머로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인 칼리드 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왕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길고 흰 전통 의상인 토브를 빈틈없이 차려입고 머리에는 붉은 체크 무늬의 쉬마그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카리스마는 서구의 어떤 젊은 경영자보다도 압도적이었다. 날카롭게 빛나는 매의 눈매와 굳게 다물린 입술, 온화함 속에 숨겨진 단호함은 그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윤아 디자이너, 당신의 이름과 그동안의 빛나는 업적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소.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곳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신이 주로 활동했던 뉴욕이나 파리, 런던과는 근본부터 다를 것이오. 당신의 창의성을 존중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의 오랜 전통과 이슬람의 숭고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디자인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간과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오. 칼리드 왕자의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마치 윤아의 디자인 세계를 이미 예단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미리 그어놓는 듯한 그의 발언에 윤아는 순간 가슴속에서 치미는 불쾌감을 애써 눌렀다. 수십 년간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관철해 온 그녀에게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다. 왕자 전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왕자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위대한 문화유산과 미래를 잇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연구하고 존중하며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제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곳 사우디에서도 그 원칙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전하의 깊은 해안과 저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다면 분명 세계인이 감동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예순한 해라는 세월이 가져다준 삶의 지혜와 수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그녀의 모든 표정과 몸짓에 배어 있었다. 칼리드 왕자의 매서운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유나는 놓치지 않았다. 동양에서 온 그것도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의 여성이 자신의 권위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매우 낯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흥미로움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사막의 왕자와 동방의 디자이너 두 사람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보이지 않는 불꽃과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문화예술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여정은 시작부터 험난한 모래 언덕을 넘는 것과 같았다. 유나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태양 광활한 사막의 색채, 이슬람 건축 양식의 정교한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유구한 역사와 정신을 디자인에 녹여내기 위해 밤낮 없이 몰두했다. 그녀는 수많은 문헌을 탐독하고 현지 학자들과 장인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며 사우디 문화의 깊은 곳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을 쥔 칼리드 왕자는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사사건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제동을 걸었다. 때로는 유나의 디자인이 사우디의 전통적인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현대적이고 서구적이라는 이유로, 또 때로는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번이고 도면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 중앙홀의 천장은 너무 높고 개방적인 것 같소. 알라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도 좋지만 인간적인 규모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여성들이 이용하게 될 공간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좀 더 아늑하게 보호받는 느낌을 주어야 하오. 우리의 여성들은 그러한 배려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요. 왕자의 지적은 늘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유나의 디자인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될 때가 많았다. 왕자 전하, 제가 구상한 이 높은 천장과 빛의 향연은 인간을 압도하는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알라의 은총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듯한 경건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가 만나본 현대의 사우디 여성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위상과 진취적인 에너지를 이 공간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보호를 넘어 그들이 이곳에서 문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존중을 한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유나는 결코 자신의 철학을 쉽게 꺾지 않았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나는 칼리드 왕실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사우디 여성들의 실제 생활상을 깊이 있게 관찰할 기회를 가졌다. 일반 외국인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여성들만의 교육기관, 최신 유행의 상품들이 진열된 여성 전용 쇼핑 공간, 그리고 최근에야 여성 운전이 허용되면서 그들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떠오르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사교 모임 등을 직접 방문했다. 검은 아바야와 니캅 속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일상은 유나가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단편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다채롭고 역동적이었다. 뛰어난 지성과 불타는 열정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여성 사업가, 섬세한 감각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예술가,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학자들을 연이어 만나면서 유나는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전통과 종교적 가르침을 깊이 존중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유나는 칼리드 왕자와의 디자인 회의에서 더욱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 때로는 회의실의 냉랭한 공기가 얼어붙을 정도로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은 격렬한 언쟁으로 치닫기도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입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팽팽한 다툼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금씩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칼리드 왕자가 단순히 과거의 관습에 얽매인 보수적인 인물이 아니라 급격한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자국의 소중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깊은 고뇌와 책임감을 지닌 지도자임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칼리드 왕자 역시 유나의 디자인 속에 담긴 단순한 미적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와 사우디 문화에 대한 진지한 탐구 정신,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또한 외국인 디자이너로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한계와 편견을 뛰어넘으려는 불굴의 의지와 프로페셔널리즘에 경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단단한 얼음장 밑으로 따뜻한 물줄기가 흐르듯 겉으로는 차가운 대립을 유지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향한 인간적인 이해와 존중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어느 날 유나는 광활한 사막에서 수세기 동안 유목 생활을 이어온 베두인족의 전통적인 텐트 구조와 그들의 소박하지만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서 깊은 영감을 얻어 새롭게 구상한 디자인 시안을 칼리드 왕자에게 선보였다. 최소한의 구조로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온 베두인들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디자인은 이전의 어떤 시안보다도 독창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칼리드 왕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치 오래된 유물을 감정하듯 세심하고 진지한 눈빛으로 시안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에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아 유나는 초조하게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군. 마치 나의 증조부께서 어린 시절 나에게 들려주시던 아득한 옛 사막의 지혜와 용맹한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하오. 마침내 입을 연 칼리드 왕자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칼리드 왕자는 유나를 왕궁의 번잡함을 벗어난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정중히 초대했다. 왕궁의 한쪽 별채에 마련된 그의 서재는 고대 아랍의 희귀한 양피지, 두루마리 고서들과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서양의 현대 미술 작품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그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독특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유나에게 자신이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 즉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전통과 혁신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신의 꿈과 이상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유나는 그의 이야기에 담긴 뜨거운 열정과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젊은 지도자로서 겪어야 하는 고뇌와 책임감의 무게를 생생하게 느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인생의 스승처럼 두 사람은 디자인과 문화, 예술과 철학,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깊고 진지한 대화를 밤늦도록 나누었다. 서유나, 당신은 지난 몇 달 동안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었소. 당신의 예리하고 따뜻한 눈을 통해 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나라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니 말이오. 칼리드 왕자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왕자 전하 역시 제게 마르지 않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조화가 탄생할 수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유나의 대답 또한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고요하고 신비로운 사막의 밤하늘 아래 쏟아질 듯한 별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국적과 나이, 종교와 신분의 엄청난 차이를 뛰어넘어 인간, 대인간으로서의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유나는 수십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혹은 자신의 인생에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가슴 뛰는 설렘과 미세한 떨림을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고 놀랐고, 칼리드 왕자는 유나의 세월이 빚어낸 깊은 지혜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따뜻한 인간미에 자신도 모르게 깊이 매료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프로젝트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울리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서유나와 칼리드 왕자 두 사람의 마음속에 싹튼 특별한 감정은 존경과 지적인 우정을 넘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사랑의 감정으로 서서히 발전해갔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모래 산맥처럼 높고 험준했다.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예순이 넘은 동양에서 온 여성과 아직 창창한 미래가 펼쳐진 젊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나이 차이,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과 종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둘러싼 엄격한 사회적 시선과 왕실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는 그들의 사랑을 위태로운 절벽 끝으로 내모는 듯했다. 유나에게는 특히 그녀 자신의 나이가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자 넘기 힘든 현실적인 걸림돌이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망령인가. 젊은 왕자의 앞길을 막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지. 밤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다그쳐 보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칼리드 왕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만 갔다. 그러나 칼리드 왕자의 의지는 유나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확고하고 단호했다. 그는 서유나라는 한 인간의 모든 것, 즉 그녀의 빛나는 재능과 지혜, 세월이 빚어낸 아름다움, 그리고 때로는 자신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당당한 자존심까지도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으며,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헤쳐나가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자 아버지인 국왕과 보수적인 성향의 다른 왕족들을 끈기 있게 설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유나에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불타는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나이는 우리 사랑 앞에서 그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오. 나의 유나. 내 심장이 매 순간 당신을 향해 이렇게 뜨겁게 고동치고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편견과 기준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이오. 부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내가 당신과 우리의 사랑을 위해 이 세상 모든 풍파로부터 당신을 굳건히 지켜내겠소. 칼리드 왕자의 절절하고 흔들림 없는 고백은 유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빗장을 풀고 그녀에게 험난한 현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정말이지 신의 장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간절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유나의 몸 안에 그녀와 칼리드 왕자의 사랑의 결실인 아주 작은 새 생명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폐경기가 한참 지났다고 생각했던 예순한 살의 나이의 임신이라니. 유나 자신도 열정적인 사랑에 눈이 멀었던 칼리드 왕자도,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왕실 주치의들조차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검사를 반복해야만 했다. 이 믿기 힘든 임신 소식은 곧 조용했던 사우디 왕실 전체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왕실 내부의 반발과 저항은 유나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세고 조직적이었다.
특히 왕실의 가장 보수적인 원로 그룹과 종교 지도자들은 미래의 사우디 국왕이 될지도 모르는 고귀한 왕가의 핏줄을 이을 아이의 어머니가 이교도인 외국인 여성, 그것도 손주뻘이나 다름없는 너무나도 많은 나이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다. 순식간에 칼리드 왕자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 내몰렸다. 그의 왕위 계승권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왕궁 안팎으로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유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헛된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칼리드 왕자가 평생 쌓아온 모든 명예와 지위, 그리고 미래까지도 송두리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이 매일 밤 악몽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제발 그만해요, 칼리드. 나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당신의 미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제발 나를 떠나서 당신의 길을 가세요. 절망감에 휩싸인 유나가 눈물로 애원했다. 나의 유나, 당신과 우리 뱃속의 아이가 없는 미래는 나에게 그 어떤 빛도 의미도 없는 텅 빈 사막과 같소. 나는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과 맞서 싸워서라도 반드시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켜낼 것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칼리드 왕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의 눈빛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결국 칼리드 왕자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자 아버지인 국왕을 단독으로 찾아가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진심과 유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눈물로 호소했으면 긴급히 소집된 왕실 최고 원로 회의에서는 유나와 뱃속의 아이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과 무한한 책임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역설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와 용기 있는 행동에 개혁과 변화를 지지하는 소수의 젊은 왕족들과 평소 칼리드 왕자의 인품과 능력을 높이 평가해 온 몇몇 중립적인 원로들이 조심스럽게나마 그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태주기 시작했다. 한편 유나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공식적인 접촉을 완전히 끊고 왕실에서 비밀리에 마련해준 안전한 거처에서 오직 태교에만 전념하며 안정을 취했다. 그녀의 곁에는 칼리드 왕자가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자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까지 구사하는 사우디인 여성 비서인 파티마가 그림자처럼 붙어서 그녀를 보좌했다. 파티마는 단순한 비서를 넘어 유나에게 사우디의 복잡한 관습과 여성들의 은밀한 내면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며 타국에서의 외로운 싸움에 지친 그녀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유나는 파티마와의 깊은 교류를 통해 겉으로는 순종적으로 보이는 사우디 여성들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한 생활력과 뛰어난 지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뜨거운 변화의 열망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며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유나의 임신 기간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긴장의 연속이었다. 60이 넘은 고령의 나이로 처자이를 임신한 그녀에게는 현대의학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다. 극심한 입덧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녀를 괴롭혔고 배가 불러올수록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밤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다. 자신의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고 소중한 생명, 칼리드 왕자와 자신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었다. 칼리드 왕자는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처리하는 바쁜 와중에도 거의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 유나의 거처를 찾아와 그녀의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고 손수 과일을 깎아주며 뱃속의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격려하고 보살폈다.
그의 변함없는 헌신적인 사랑은 유나에게 그 어떤 명약보다도 효과가 좋은 가장 강력한 힘이자 위안이었다. 출산 예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사우디 왕실 전체를 감싸는 긴장감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최고조에 달했다. 만약 산모인 유나나 뱃속의 아이에게 예기치 못한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은 물론이고 사우디 사회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칼리드 왕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산부인과 및 신생아 전문 의료진을 극비리에 유럽에서부터 초빙했으며 출산을 위한 모든 준비는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유나의 출산은 단순한 한 생명의 탄생을 넘어 사우디 왕실의 미래와 국가의 안정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다. 길고도 고통스러운 거의 꼬박 이틀 밤낮에 걸친 사투와도 같은 진통 끝에 유나는 마침내 건강하고 우렁찬 사내 아이를 순산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새벽녘의 고요한 별궁 전체의 기적처럼 울려 퍼졌을 때 밤새 초조하게 분만실 밖을 서성이던 칼리드 왕자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유나의 땀으로 축축이 젖은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다. 유나 역시 자신의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벅찬 생명의 신비와 충만함,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안도감에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62살이라는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나이에 얻은 기적 중의 기적과도 같은 소중한 생명. 그것은 그녀와 칼리드 왕자의 불꽃 같은 사랑이 빚어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이었다. 작고 여린 아기의 탄생은 그동안 철옹성처럼 완고하고 냉랭했던 사우디 왕실의 분위기를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핏덩이 손주의 천사 같은 얼굴 앞에서 그동안 칼리드 왕자와 유나의 관계를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보수적인 원로들조차도 차마 모진 말을 내뱉지 못하고 인간적인 연민과 혈육의 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국왕은 처음으로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손자를 내려다보며 오랜만에 환한 기쁨의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칼리드 왕자와 유나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왕실의 공식적인 축복을 내렸다. 물론 아직 왕실 내부의 모든 반대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던 거대한 모래폭풍은 그 위세가 한풀 꺾이고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한 듯 보였다. 유나는 자신과 칼리드 왕자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에게 아미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랍어로 왕자 혹은 사령관, 지도자라는 숭고한 뜻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페르시아어로는 밤하늘을 밝히는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아미르가 언젠가 아버지 칼리드 왕자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찬란하게 밝히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그리고 동시에 자신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로부터 몇 해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유나가 총괄 디자이너로서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거대한 문화예술 복합단지가 마침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중심부의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위용을 드러냈다. 마치 사막 위에 내려앉은 거대한 보석과도 같은 그 건축물은 사우디의 유구한 전통 건축미와 이슬람 예술의 정교하고 신비로운 정수, 그리고 서유나의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 철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낸 걸작으로 평가받았다. 복합단지의 성대한 개관식에는 전 세계의 주요 언론과 문화예술계의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었고, 이 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국가적 상징이자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왕국이 변화와 개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서윤아는 이제 더 이상 사우디 사회에서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우디 왕가의 소중한 손자를 직접 낳아 기른 어머니이자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상징하는 위대한 건축물을 창조해낸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예술가로서 사우디 사회 전반으로부터 폭넓은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여전히 사우디의 전통에 따라 아바야를 착용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억압이나 구속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한 위대한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자긍심과 품격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지혜를 사우디의 젊은 세대와 나누기 위해 칼리드 왕자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사우디 여성들을 위한 전문 디자인 학교 설립을 열정적으로 추진했으며 그녀의 가르침과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사우디의 젊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꿈과 영감,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살아있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칼리드 왕자와 서윤아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들 아미르. 세 사람은 마치 척박한 사막의 한가운데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기적처럼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가족이었다.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사랑 이야기는 아맘리의 사우디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보수적인 왕국의 문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세상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열리게 하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바람이 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나이 차이와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그리고 종교의 높은 장벽까지도 뛰어넘은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변치 않는 사랑은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가능이란 단어는 단지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일 뿐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미르가 훌쩍 자라 5살이 된 어느 여름날. 저녁 세 식구는 유나가 디자인한 문화예술 복합단지의 가장 높은 전망대에 함께 올라 석양빛의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리야드의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린 아미르는 아버지 칼리드 왕자의 넓은 품에 편안히 안겨 마치 밤하늘의 별을 따다 흩뿌려 놓은 듯 반짝이는 도시의 황홀한 불빛들을 신기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유나는 그런 아들과 남편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번갈아 바라보며 칼리드 왕자의 단단한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살며시 기댔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아요, 나의 칼리드. 아직도 가끔은 내가 정말 당신 곁에, 그리고 이곳 사우디에 있는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잔잔한 감동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니오, 나의 사랑하는 유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용감하게 만들어낸 눈부신 현실이요. 그리고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 아미르가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밤하늘보다 더욱 아름답고 위대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요. 칼리드 왕자는 유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그날도 어김없이 수천 수만의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떠올라 그들의 머리 위를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무수한 별들 중에서 유난히 밝고 영롱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그들 세 사람의 앞날을 영원히 축복하고 인도하듯 그들의 머리 바로 위에서 따뜻하고 신비로운 빛을 고요히 발하고 있었다. 유나는 가슴 벅찬 행복감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도 이제는 사막의 밤하늘에 뜬 그 어떤 별보다도 더욱 뜨겁고 찬란하게 타오르는 자신만의 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별은 바로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위대한 사랑이었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굳건한 희망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불가능을 마침내 가능으로 바꾸어낸 기적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 후로 또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조용히 흘러내렸다. 이제 이른을 훌쩍 넘긴 서유나는 여전히 우아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칼리드 왕은 국왕의 뒤를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현명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기적과도 같았던 아들 아미르는 어느덧 늠름하고 총명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예리한 통찰력과 어머니의 따뜻한 예술가적 감성을 동시에 물려받아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차세대 리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리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건축 디자인을 복수 전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동시에 두 문화권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유나가 설립한 여성 디자인 학교는 이제 사우디를 넘어 중동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교육기관 중 하나로 발전했으며 수많은 여성 인재를 배출하며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그녀가 디자인한 문화예술 복합단지는 여전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소이자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증거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왕궁의 한적한 정원에서 유나와 칼리드, 그리고 잠시 학업에서 돌아온 아미르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몇 해 전 아미르가 한국에서 가져와 직접 심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탐스러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동양의 수묵화처럼 고즈넉하고 아름다웠다.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 만나셨을 때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두 분의 사랑이 어떻게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 가끔은 정말 전설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미르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칼리드가 유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여전히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아들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장벽도 결국 모래성처럼 쓰러지기 마련이란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존중,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이지. 내 어머니는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준 나의 영원한 스승이자 내 삶의 유일한 별이었단다. 유나는 말없이 칼리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깊은 행복감이 잔잔한 호수처럼 번지고 있었다. 수십 년 전 이 낯선 사막의 땅에서 시작되었던 그녀의 마지막 도전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어 있었다. 사막의 별은 꺼지지 않고 그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들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기적의 약속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